모닝 브리핑입니다. 전거래일 국내 증시는 그래도 빨간불을 지켜내면서 마감은 했습니다. 하지만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1조 3천억 원 넘게 순매도하면서 좀 부담으로 작용하는 모습이었죠. 네, 맞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의 매수 속에 2차 전지와 화장품주가 강하면서 1% 가까이 상승 마감했는데요.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주말 사이 나왔던 미국의 4월 PCE 물가 지표가 예상치에 부합을 했습니다. 5월 PCE 물가 지표겠죠. 예상치에 부합을 했는데 이 점 또한 다우지수의 올해 들어 큰 폭의 상승을 만들었기 때문에 국내 증시 훈풍으로 또 이어질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닝 브리핑 지금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눈치만 보다가 끝나는 시장입니다. 이틀간 급락을 했고 반등이 나와야 할 자리에서 반등이 나오면 그 반등은 좀 반등다운 반등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낙폭과대 인식도 또 금리도 떨어졌겠다. 오늘의 컨셉을 반등으로 잡고 상승으로 출발했으면 그 끝맺음도 동일하게 상승 추세를 이어가줬으면 좋으련만 아쉬움이 상존했던 전거래 한마디. 저가 매수가 저가 매수답지 못했어요입니다. 지난주 주가의 발목을 잡았던 삼성전자도 장중엔 상승했지만 상승폭을 모두 반납했고요. 엔비디아의 하락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재산 분할 때문이었을까요? SK하이닉스와 AI 관련주가 일제히 하락하며 코스피 지수의 발목을 붙잡았던 금요일장. 그리고 장 막판 MSCI 리밸런싱이란 변수를 맞닥뜨리며 아쉬움을 남겼던 전거래일. 더 구체적인 마감 수치와 수급 동향까지 확인해보고 오시죠. 네, 올해도 역시나 셀인 메이라는 속설이 들어맞았습니다. 5월 한 달간 코스피는 2% 하락했는데요. 5월의 마지막 거래일에는 장 초반에 기관의 매수세에 힘입어 1% 넘게 상승하기도 했지만 외국인이 1조 3천억 원 팔면서 상승폭을 대부분 반납하며 강보합 마감한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래도 4거래일 만에 상승 전환했다는 점이 참 다행스러웠는데요. 한편 코스닥은 코스피보다 더 강하게 올라줬습니다. 최근 약세를 보였던 2차 전지주들이 반등했고 또 화장품주들이 상승세가 지속이 되면서 1%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외국인이 2,500억 원대 순매수한 가운데 지수는 3거래일 만에 반등하면서 839선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5월의 마지막엔 어떤 업종들이 강했을까요? 네, 섹터별로 살펴보시면 해운과 항공 그리고 화장품주가 힘을 내주며 지수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최근 해상운임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미국과 영국의 후티 공습에 홍해 사태가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면서 운임 상승세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소식에 STX 그린로지스는 19% 급등했고요. 대한해운은 선박 내척 매각으로 유형자산 평가 이익을 인식할 것이란 증권가의 분석이 나왔는데요. 이 목표가와 투자 의견 상향 리포트에 주가는 15%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벌써 6월이 되면서 여름 휴가를 떠나기 위해 항공권 예매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한국투자증권은 해외여행 성장 모멘텀이 기대된다는 리포트를 발행했는데요. 올해 LCC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13% 증가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영향을 받아 한진칼은 6%, 진에어는 5% 가까운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화장품주 한 번 상승세를 타더니 끝도 없이 오르고 있습니다. 비중국향 수출이 성장하고 있는 데다가 아랍에미리트로 수출하는 화장품 관세가 이르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철폐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되면 연간 수출 규모가 1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호재성 뉴스의 아이큐어는 28%, 그리고 뷰티스킨은 13% 급등을 했습니다. 또 제가 이 표에는 시총이 작아서 적지는 않았지만 화장품주인 세화 PNC가 상한가를 기록했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거래일 강했던 섹터들 체크해봤고요. 또 다른 섹터도 함께 체크해보시죠. 맞습니다. 코스피는 보합으로 코스닥은 1%대 상승으로 마감이 됐던 전거래일. 대형주는 하락을 했지만요. 2차 전지에 대한 매수세 또한 특징적이었던 하루였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텐데요. 자, 그럼 오늘은요. 미국 의류회사 개배호 실적에 모두가 놀랐다. 이에 국내 의류업종에도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하반기부터 실적 기저부담이 완화된다. 의류주 꼼꼼하게 톱어보겠습니다. 사실 미국에선 이 소비가 살아나면 옷부터 산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4월 미국의 소매 판매가 좀 주춤해서 그렇지 2월, 3월의 소매 판매는 높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여기에서 소매 판매는 미국 경제의 70%를 차지하는 소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2월, 3월 미국 개인들의 씀씀이는 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씀씀이가 커지니 의류업체 갭이 반응을 보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죠.
미국의 대표 패스트 패션 브랜드죠. 큰 부담 없이 무난하게 입기 좋은 옷을 파는 브랜드 갭. 1분기 실적 너무 좋았습니다. 순이익 1억 5,800만 달러를 기록, 주당 순이익 41센트를 발표한 건데요. 예상치가 주당 순이익 14센트였으니 이를 웃더라도 아주 대폭 웃돈 거죠. 이 갭 산하 브랜드 올드 네이비, 바나나 리퍼블릭 그리고 아틀레타 모두 고른 매출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이에 2025 회계연도 전망치까지 상향 조정한 갭. 금요일 정규 시장에서 주가는 무려 28.6% 급등 마감했습니다. 사실 최근 몇 년을 보더라도 갭과 갭의 모든 브랜드들이 이렇게 한꺼번에 동시에 좋은 성적을 기록한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인데요. 그리고 한 해에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다? 이 갭의 자신감 어디서 비롯된 걸까요?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사실 저는요, 개인적으로 패션에 관심이 많습니다. 매일 아침 생방송을 하고 협찬을 해주시는 옷을 입고 방송을 하지만 이거 제 옷 아닙니다. 그날 하루의 좋은 기운을 위해서는 그날 입고 출근하는 옷도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올해는 사실 그 어느 해보다 옷 입기가 좀 까다롭습니다. 이유인즉슨 올해 패션 트렌드가 바로 스포티 시크 그리고 고프 코어 룩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면 배우 이청아 씨, 김나영 씨, 옷 잘 입기로 유명하죠. 가운데는 아이돌 뉴진스입니다. 다 보시면은요, 스포티한 남방 그리고 폴로 셔츠, 바람막이를 입었는데 시크하게 백으로 포인트를 준다든지 아니면은 트랙 팬츠에 자켓을 걸친다든지 그만큼 좀 시크하고 스포티한 트렌드가 유행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갭, 올드네이비, 나이키, 아디다스 같은 클래식 스포츠 브랜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아주 우호적인 환경의 트렌드가 조성이 되고 있는 거죠. 이에 국내 증권사도 하반기 의류 브랜드사들의 완만한 매출 회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먼저 한국 쪽은요, 방한 여객수 증가로 관광, 상권 중심의 매출 회복을 예상하고 있고요. 미국은 전방 브랜드사의 재고 소진으로 리스토킹 국면, 다시 옷을 쌓아놔야 하는 상황에 진입했다며 발주 물량 증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은 여행, 문화 등의 소비 회복을 예상하며 브랜드 확장성이 유효하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관련주 흐름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제시되어 있는 네 종목 중에는 다음 페이지 볼게요. 일단 제시되어 있는 네 종목 중에는 더 네이처홀딩스를 제외하고 모든 종목이 갭과 관계되어 있는 회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JS코퍼레이션인데요. 의류 주문 들어오면 만들어주는 ODM 업체로 특히 핸드백 만드는 쪽에 부각이 되어 있습니다. 또 작년엔 남산 하얏트 호텔을 7,300억 원에 인수하며 호텔업에 진출한 이력도 있습니다. 주가는 금요일 무려 20% 넘게 급등 마감했습니다. 다음 종목은 한세실업입니다. 의류 OEM부터 ODM까지 도맡아고 있는 기업이죠. 주요 고객사는 갭과 타겟, H&M이 있고요. 올해 실적 턴어라운드가 전망되고 있는 회사로 전거래일 주가는 16.5% 급등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C사이트 보시죠. 의류 OEM 업체로 올드네이비, 갭, H&M을 주요 고객사로 두고 있는 회사입니다. 금요일 주가 흐름은 다소 아쉬운 모습을 보이며 장중 고점 대비해서는 상승폭 반납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마지막 기업 더 네이처홀딩스입니다. 바람막이와 패딩으로 유명한 내셔널 지오그래피와 수영복 회사 베러를 보유한 회사입니다. 작년 4분기보다 올 1분기 이익이 좀 훅 떨어진 건요. 이제 공격적으로 진출할 중하권 시장 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갔던 데 따른 건데 시장의 반응은 냉랭했지만 주가 5월 말부터 바닥에서 좀 고개를 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금요일엔 2% 상승 마감했네요. 자, 과거 총 3번의 반도체 사이클 사례를 보면요. 내수 우리 업종의 주가가 반도체 업종의 주가를 약 1년 후행했다고 합니다. 특히 반도체 업종 지수가 저점을 형성한 12개월 후 시점은 내수 우리 업종의 주가가 바닥을 형성한 시점과 일치했다고 하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는 갭이 먼저 반응을 하고 후행적으로 따라갈 수 있는 지금의 의류주들을 그 어느 때보다 좀 주목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계속해서 장 마감 이후 나온 공시와 일정까지 확인해 보고 오시죠. 네, 계속해서 공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사업에 투자를 아끼지 않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자회사인 호주 천연가스 기업 세넥스 에너지에 3천억 원을 투자했다고 밝혔는데요. 가스전 증산을 통해 내년까지 생산량을 3배로 늘리겠다는 계획입니다. 네, 그리고 엠론은 삼성전자와 493억 원 규모의 시스템 개발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는데요. 이는 최근 매출액 대비 78%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네, 그 다음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AI 빅데이터 기반의
퍼포먼스 타겟팅 광고 플랫폼 업체인 아티스트 유나이티드는 신규 수익원을 확보하기 위해 드라마 살롱드 홈즈 제작에 60억 원을 투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공시로 인해 오늘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지 잘 살펴보시고요. 계속해서 오늘의 주요 일정도 체크해 보시죠. 네, 국내 에너지 데이터 테크 선도기업인 그리드위즈가 공모밴드 상단인 4만 원의 공모가를 확정했는데요. 오늘부터 내일까지 공모 청약을 진행하고 또 오는 14일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할 예정입니다. 또 환경산업과 탄소중립 분야 기술의 B2B 전문 전시회인 국제환경산업기술과 그린에너지전이 오늘부터 5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전시 품목은 수질과 대기, 폐기물, 친환경 자동차 산업, 수소, 태양광, 풍력 등 다양한데요. 오늘 관련주들에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세계 최대 바이오 제약 전시회인 바이오 인터내셔널 컨벤션이 현지 시간으로 오늘부터 6일까지 개최되는데요. 전 세계 바이오 제약 업계 관계자가 모여 파트너십을 논의하는 행사입니다. 이번 전시회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참가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오늘 주가 흐름 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공시와 일정 정리해드렸습니다. 자, 5월 한 달간 코스피 대형주는 6.5% 하락했습니다. 코스피 3주 연속 하락하며 5월을 좀 찝찝하게 마무리 지었죠. 그러나 워낙 화장품, 음식료, 전선같이 가는 테마들은 계속 잘 가주니 중형주와 소형주는 한 달간 하락률이 약보합에 그쳤는데요. 자, 7월 기획재정부의 세제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오늘 6월에 첫 포문을 여는 국내 증시. 부진했던 5월을 뒤로하고 그 첫 단추를 잘 끼워줄 수 있을지 우리 한번 기대하는 마음으로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부자 되세요. 모닝브리핑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